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청약시장이 뜨거워진다는 소식 간간히 들렸는데요. 이건 또 뭘까요? 계약 포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택산업연구원으로부터 그 이유와 배경을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와 문자는 마음껏 쓰고 데이터 양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 나오자마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하루 종일 많이 힘든 시장을 보냈습니다. 네. 시장이 등락이 워낙 심해져가지고요. 그리고 또 종목별로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이제 거래소는 7.22포인트 올랐습니다. 0.34% 올라서 2113.72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2.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0.30%가 빠져서 703.25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 종목들은 사들이고 코스닥 종목 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거래소에 1624억을 사들이고 코스닥에는 113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네. 마찬가지 기관은 거꾸로 왔는데요. 거래소에서는 1760억 정도를 팔았고 코스닥에는 159억 정도 사들이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수급을 보니까 딱 엇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이도 보이는데요. 그 밖에 뭐 다른 변수가 있었나요?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됐고요. 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유동성 장세가 크게 이어지긴 좀 어렵지 않느냐, 어떤 뭐 그런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실적 시즌이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하고 연관되는 주식 흐름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네. 그동안에 이제 계속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인데요. 오늘 코오롱생명과학이 희소식을 하나 내놨죠. 네.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예전에 이름은 이제 치시진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FDA 임상에서 3상 실험이 승인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 종목군들, 특히 또 이쪽 이제 또 바이오 쪽에서 또 하나인 메디포스트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쪽을 또 끌어당겼고요. 그래서 네. 바이오 제약군 쪽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제약이나 네. 젠백스 같은 종목도 신고가를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기존에 아주 강세를 보이던 종목군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인데요. 화장품, 예. 아시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이 액면분할하고 대장동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타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코스온이라든지 H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산상 LNS 같은 종목군들 끌어당기면서 그런 종목군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보게 되면 거래소 대형주들, 특히 자동차 관련된 쪽 종목군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주라든가 이런 쪽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뭐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군 위주로, 그러니까 주로 앞서서도 먼저 치고 나갔던 종목군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거나 앞서가지고도 어떤 전환점을 이루지 못한 종목군들 쪽으로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분명한 네. 반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떠받쳤던 유동성 장세가 좀 천천히 모습을 감추는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사실
유동성 자체는 우리나라만 따지는 게 아니고 글로벌이 유동성을 그렇죠.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아직까지 미국은 돈을 거둬들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유동성 상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오히려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분이긴 한데 네. 단지 중요한 것은 보게 되면 약간의 여지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브렉시트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후퇴 국면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잠깐 좀 돈의 흐름 자체가 주춤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커다란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나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오르는 순환 장세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순환 이 매수는 계속 될까요? 그 부분이 가장 바라는 부분인데 사실 예.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흐름이 다시 극명하게 향후의 흐름까지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괜찮았던 종목군들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것만큼 실적이 오버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주가 자체가 약간 좀 버블이 있다라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네. 해소가 되는 과정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달리는 말이 채찍가 한다고 오히려 그런 종목군이 더 나갈 확률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에 이 종목을 못 가지고 있던 분들이 따라 사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특히 남은 5월달 같은 경우는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느낌이 좀 더 세지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모디노믹스, 네. 자신의 이름에다가 경제학이라는 노믹스를 붙이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그만큼 모디 총리가 이 경제에 관심도 많고, 예. 경제 총리라고 얘기할 만큼 또 한국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 경제 뉴스를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모디 총리가 뭐 오늘하고 내일까지 머무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요. 네. 내일은 하루 종일 이제 경제 관련 비즈니스, 경제 외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인도 CEO 포럼이라고 해서 한국과 인도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을 하고 네.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1대1로 면담을 연이어서 가질 예정입니다. 누구 만나나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권호준 포스코 회장, 또 삼성하고 LG에 있는 구원준 부회장, 신정균 사장 이런 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요한 분들은 다 만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모디 총리가 우리나라 대기업 CEO들과 만난다.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이런 CEO들이 운영하는 이 회사들이 인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첸나이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현지에도 팔고 인근 국가에도 지금 팔고 있고요. 포스코는 오디샤주라고 인도 동부에 있는 주인데요. 거기에 제철소를 세우겠다고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신을 보면 이거 한다 그랬다가 주민 반대 때문에 안 된다 그랬다 계속 오락가락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주정부하고 지역 주민 또 중앙정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10년째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이번 모디 총리가 오고 나서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삼성이나 LG는 잘 아시다시피 가전이나 스마트폰 이런 부분으로 인도 인구가 12억 명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어서 인도 시장 확대를 위한 좀 춧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갖는 만큼 모디 총리도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조선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포럼을 마친 뒤에는 울산으로 이제 모디 총리가 내려갈 예정인데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찾을 예정입니다.
뭐 인도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서 바다를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다의 그 해비가 2,5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 바다를 접한 이 환경을 활용을 해서 조선업을 우리가 하면 네. 인도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모디 총리의 구상이고. 그렇군요.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조선업을 키운 게 진짜 맨 바닥에서 이렇게 컸지 않습니까? 예. 조선소가 있기도 전에 배를 수주해서 배를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좀 배워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가 또 아직까지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에서 커갈 여력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또 배워간다면은 괜찮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그거만큼 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한국 기업들 알리바바 통해서 거래가 쉬워진다고 하는데 네네. 이 알리바바라는 게 이 중국 알리바바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윈 회장 예.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알리바바의 한국 쇼핑관을 한국 상품관을 예. 만들기로 하고 이 마윈 회장이 직접 한국에 와서 세레모니를 하고 갔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알리바바 코리아라고 한국 지사가 있었는데 철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알리바바에 들어가는 건가요? 요번에 오늘 세레모니 한 데는 무역협회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 AT센터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국 상품관을 만들기로 한 거고요. 네. 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게 이제 최경환 부총리도 이 행사에 직접 참석을 했고 마윈 회장이 직접 와서 이제 한국관을 알리바바에서 널리 알리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알리바바에 이름을 올리고 거래했던 거는 그동안 있었는데요. 이걸 한국 상품관으로 한데 묶어서 좀 더 쉽게 또 믿을 수 있게 신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한국 물건들이 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리바바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니까 네. 우리 기업들이 또 뭉쳐서 들어가면은 또 그만큼 많이 팔 수도 있겠네요. 일각에서는 근데 알리바바가 이걸 계기로 한국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 진출을 하면 네. 또 한국 인터넷 쇼핑 업계에는 좀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한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아마존도 들어온다 그러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다 노리고 있어서 뭐 세계 시장의 테스트베드라는 뭐 이름도 있으니까요. 좀 한국 시장이 규모는 크지 않아도 꽤 좀 유망한 곳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 기업들 보면은 이제 거의 실적들 발표를 마친 것 같거든요. 네네. 올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불황형 성장이다 이런 특징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난주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는데 한국거래소가 1분기 실적들을 낸 제조업체 501곳의 실적을 분석을 했더니 매출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줄어도 이익이 늘어났다 그러면 알짜 영업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거는 기업이 비용을 줄여서 낼 수도 있고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낼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네. 기업이라는 속성이 점점 성장을 해야만 좀 바른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익을 늘렸다 하는 거는 투자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인건비를 줄였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내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경제가 돌아가는 이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방식으로는 오래 가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네. 요 기업형 임대주택이죠. 뉴스테이. 네네. 근데 이게 원래는 임대료를 싸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비싸다고 그러죠? 이 발표가 나오고서 며칠이 지나니 이제 분석 자료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교 대상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뉴스테이 정책은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건데 시범단지로 지적된 게 서울 신당동, 대림동, 인천 도화동, 경기 수원, 권선동 이런 지역이고요. 임대료가 월 4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내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서민들한테는 좀 과한 그런 임대료가 아닌가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벌써부터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은 좀 삐걱삐걱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임대료를 뭐 마구잡이로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임대료가 싸다라고 얘기를 한 근거는 주변에 있는 단지 중에 좋은 단지랑 비교를 해서 이게 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오히려 높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서민들이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곳보다는 뭐 좀 비교 대상이 너무 좋은 곳하고 비교를 하니까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임대료가 책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비대면 본인 확인이 되면은 은행을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뭐 말 그대로 은행 지점을 찾지 않고 뭐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영상 통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확인을 한 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은행 지점을 찾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있고요. 지점이 없는 인터넷 뱅킹이 만들어질 경우에 이걸 통해서 인터넷 뱅킹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물이 좀 많습니다. 원래 드리고 있던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준비가 돼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리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초대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5월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저녁 8시에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해에서 베토벤 교향곡과 협주곡 오케스트라 콘서트 티켓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이 이어집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제1탄. 오늘 주제는 분양시장의 열풍, 원인과 전망은입니다. 지금 분양시장 뜨겁다고 하는데 구석구석 살펴보고요. 과연 또 들어가도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벤잡 서울역 고가도로 인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변 상인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발표 이후에 상인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죠. 지금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하면 서울역에서 들어오는 차들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고 차량 정체가 심해질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 남대문 시장이랑 근처에 들리는 사람들도 완전 줄어들 거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새벽시장 유지에 남대문 시장이 가까운 데고요. 서민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희한테 시간은 돈이거든요. 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줘서 상권을 구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많이 거기 다니시는 분들과 생계를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그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나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도심에 공원 같은 게 들어있으면 뭐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기도 좋고 도심에 좀 공기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럼 공원화가 되면은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거기서 어떤 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시는 점 있으세요? 뭐 공원이라는 게 가서 쉬고 여가 생활도 하고 공연 같은 것도 보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곳이니까 아이 데리고 그런 데서 뭐 자전거도 타고 뭐 그런 공간이 많으면 아무래도 좋죠.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지벤잡 서울역 고가도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다 하나 되어 대한민국 만세. 모두 다 행복하게 대한민국 만세. 마음을 나누어요. 행복을 만들어요. 다 함께 광복 70주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금융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지벤잡 제1탄. 우리는요 마음 놓고 살 집이 필요하다고요. 제발 살 집 좀 주세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우리 주택시장의 문제는 무엇? 2015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지벤잡. 지금 캠페인에서 제가 몰랐던, 미처 놓치고 있던 표현이 나왔네요. 삶의 질 높이기입니다.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봄, 여름에는 우리 주거 문제를 심층적이고 연속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분양시장에 열풍이 분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분양시장이 훈풍이 분다. 계속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짜 그런가요? 네, 다른 건 견본주택이라고 하는 모델하우스에 갔을 때 주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거리는 모습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불과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기 어려웠던 풍경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고요. 네. 좀 통계의 수치를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분양 실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청약률이라는 것의 네.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014년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34만 5천 호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이게 13년에 비해서 한 15%가 증가한 건데 이러한 그 분양이 조금 많이 되는 시장의 상황을 이어서 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분양된 실적이 5만 7천 호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작년에 봄철에 분양됐던 것보다 41%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했네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주택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그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수요자의 니즈를 보는 청약률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뭐 최근에 된 것 중에서 그 울산의 중구의 약사의 더샵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청약 경쟁률이 176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176명 중에 한 명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것이죠. 예. 그만큼 일부 이제 몇 개 단지에서는 뭐 수백 대 1, 수십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네. 과거와는 분양 시장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경기가 나아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 집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건가요? 이 이유는 뭘까요?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지역들, 뭐 부산이라든가 울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들이 좋았습니다. 네. 그 기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재작년부터 이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오는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면서 오는 그런 수요들이 지방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반면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택 시장이 안 좋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로 시장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주택 구입을 좀 미뤘던 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소득이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아직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세에 지치다 못해서 사는 분들도 좀 늘은 것도 이유가 되지 않나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거 이동의 패턴을 보면 전세입자라든가 아니면 뭐 임차 가구로 살던 분들이 2년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신규 분양 주택을 그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비중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네. 임차 가구들은 기존 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자기 자본하고 조금의 론을 이용을 해서 네. 2년 후에 들어갈 신규 분양 주택을 사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좀 좋은 집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평면들도 잘 나오고 편안한 그렇죠. 집들이 많아서 조금은 불편한 기존의 주택에서 조금은 편한 그런 새 집으로 가고자 하는 수요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표현은 약간의 어폐는 있네요. 실수요자라는 게 사실은 전세난에 지치다 못해서 사는 분들도 실수요자는 실수요자잖아요. 그런 분들도 일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 중에서도 이제 조금 고가의 전세에 사시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규 분양 주택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는 그런 수요 계층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으로 옮겨가야지만 기존 주택에 있던 분들이 또 분양 주택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교체 수요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시장의 움직임을? 지금은 저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뭐 예전에 뭐 청약이 광풍이어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고 투기가 오는 이런 시장으로의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2005년에서 한 7년 정도 그때가 바로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미 주택 시장 규모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주택 가격이 막 폭등하고 이러한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그 수요자들이 분양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계약을 하고 집을 구매하고 이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그중에 일부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정말 주택 시장에 이상 열기가 있다가 집값이 갑자기 내렸잖아요. 한 2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이들 어려워졌던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뭐 굳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는 네. 우리나라 국내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어떤 금융위기라고 하는 네. 쇼크가 왔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기 네.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그렇죠. 받아서 무리한 가격에 집을 샀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은 이미 다들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무리한 가격으로 집을 사는 그 수요들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실수요 중심으로 그 주택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청약 열풍이라고 할 때 이 청약률의 허수는 없나요? 이게 실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청약률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그 청을 이외에 이제 그 건설사하고 하는 네. 계약률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률이 뭐 100%가 넘었다고 해서 계약률까지 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일단 뭐 1순위, 2순위 마감이 되고 대기 수요가 많다라고 네. 하면 이미 계약률도 100%까지 갈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청약률이 높은 단지는 그래도 계약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청약 후에 그래도 계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들 그렇게 포기를 할까요?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내가 실질적으로 정말 집을 구입하고 싶어서 청약을 했다라기보단 주위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왠지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2년 동안에 걸쳐서 그 주택 가격을 중도금과 잔금까지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조건이 안 맞거나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이제 거주한다라고 하면 거주 조건이 맞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타서 이제 했던 그런 경우. 근데 또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약이 이제 많이 열풍이 불고 있다가 공급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공급도 폭발적으로 같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의 원리라는 게 공급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 내가 통학을 원하거나 아니면 통근 때문에 그리고 나의 거처를 마련한 실수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택 가격에 사실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보면 주택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을 줄 알고 샀는데 이게 프리미엄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져버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위험성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주택보다는 아직까지는 정말 거주의 목적의 주택 구입에 방점을 둬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확인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은 지금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분양시장의 열풍, 원인과 전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집앤잡 오늘은 분양시장 열풍 원인과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김덕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현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서브의 정태희 리서치 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분양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분양시장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기존 주택 시장보다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5월은 봄 분양시장 성수기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세난 지속과 청약제도 개편 그리고 저금리 정책 등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고 또 건설사들도 유망 분양 물량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망 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순인에 마감되는 단지들이 늘면서 청약 성적도 양호한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재건축 재개발 분양 시장에 특히 더 기대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서울의 경우 입지가 좋고 도심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은 단지들의 성적이 좋은 편인데요. 얼마 전 분양한 대림산업이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 뉴타운 이편한세상 신촌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501가구 모집의 1순위 당해 지역에서 총 5,354명이 청약해 평균 10.68대 1을 기록을 했고 네.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는 17가구 모집에 1,919명이 청약을 해서 112.8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그렇군요.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오스 건설이 서울 성동구 금호 13구역을 재개발에 공급한 신금호 파크자이는 평균 24.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삼성물산이 광진구 자양 4구역을 개발한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는 평균 경쟁률 11.8대 1, 또 대우건설이 부가현 뉴타운에 분양한 아현역 프루지오는 평균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좋은 것만 발표를 해주신 건가요?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잘된 예. 단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인기 요인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구도심에는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신규 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큰데요. 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대부분 역세권 등 교통 여건이 좋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하고 또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랜드가 좋은 것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입지가 좋고 도심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은 단지에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분위기 계속 갈까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분양시장은 당분간 화랑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현재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분양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청약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의 경우 1순위 청약 자격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드는 등 청약이 쉬워졌기 때문에 1순위 청약자가 늘어나는 만큼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당분간은 언제까지로 대략 보면 될까요?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변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얼마만큼 높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서브의 정태희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김덕래 박사님, 네. 지금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112대 8 이런 경쟁률도 있고요. 네, 엄청난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할 것은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놀라울 그런 단지도 있지만 청약을 한 명도 안 한 단지도 있다라는 거죠. 한 명도 안 한 미달도 정말 미달도 미달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전남에 어디에서 분양한 단지는 없더라라고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는데 그만큼 청약 분양 시장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최근 조사에서 한 거에 나오면 전국에 81개 단지 정도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3개 단지는 미달했다라는 거죠. 꽤 많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고 수도권이라고 해서 청약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에도 30% 정도가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아주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예비 당첨자가 막 촘촘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계속해서 그냥 되는 거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분양 시장에도 더 심화돼서 좋은 지역 그리고 가격이 주변
부동산보다 저렴한 지역, 이런 지역은 수요자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분양시장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미달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데를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을 공략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넣기만 해서 될 것 같은 데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집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야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살 집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만한 집, 그리고 살기에 편리한 집, 좋은 집,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는 집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일단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주변 단지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주변 환경도 좀 쾌적해야지 되고 아이들을 보내는 입장이라면 학군도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다 충족시키는 곳은 너무 높죠, 경쟁률이. 그런 부분들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청약률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이 좀 흥풍이 불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네. 아까 정태희 부동산 서브 팀장님께서는 올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이런 게 유지될 것 같다고 했는데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올해까지는 가는데 이게 대외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의 금리 인상 포인트가 올 연말이냐 내년까지 가주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디플레이션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경제 부양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 올해에서는 내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책들은 좀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것도 많이 풀어줬잖아요.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금융시장 쪽에서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온 것들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법이라든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빨리 나와주는 것이 지금 시장을 정상적으로 가게 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기대가 됐던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될 테니까 수요가 폭증할 수 있는 또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경기도 10년 주기고 그래서 주택도 10년 주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신빙성이 있나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그 트렌드로 보게 되면 그런 사이클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사이클의 주기가 좀 짧아졌고요. 옛날에 10년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7, 8년 정도로 좀 짧아졌고 그 변동폭이 과거에는 굉장히 깊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오를 때는 확 올랐다 꺼질 때는 훅 빠지는 그런 거라고 하면 지금의 시장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르고 내리는 그 변동폭이 많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기도 좀 짧아지고 변동폭도 조금 줄어드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네,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변동성을 최소화해 나가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인 것처럼 변동성이 적은 시장이 아무래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나 아니면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좋죠. 김 박사님은 현장에도 좀 가보세요. 어떠세요? 그 분양시장 이런 곳. 주부의 입장으로 모델하우스 방문 정도는 해보지만 요즘 그러니까 한동안 떴다방이 또 한참 떴다고 얘기들 많이 했는데 보셨어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들려오는 거는 특히 요즘에 부산, 대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떴다방이 다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밑으로.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부산이랑 어디요? 지금 좋은 게 부산, 대구, 울산 그리고 광주, 광역시 중심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남 지역. 그쪽 시장은 그러면 그동안 좀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억눌려 있었기 때문인가요? 과거에 2006년도에 지난 정부가 처음 실행했던 정책이 2006년에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방의 시장은 죽음의 시장에서 다시 회생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잖아요. 그만큼 2000년대 중반에
예전에는 지방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은 지방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이제 좋아지는,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수도권과 어떤 지방 간의 양극화는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편차들이 좀 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가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과거 정말 2000년대 초반엔 서울의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는 게 아주 쉬웠습니다. 근데 예. 그게 조정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이하대로 내려왔고 네. 지방은 반면에 분양가가 굉장히 싸죠. 아직 평당 1,000만 원이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조정이 되고 있죠. 네. 그런 또 현상도 짚어볼 수가 있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분양시장의 열풍, 원인과 전망은을 주제로 김덕리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 특별기획 프로젝트 집앤잡.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피로회복에 영진 구론산 밤원드.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